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볼 것이 그것이잖아요. 뭐냐면 지금 어제와 오늘의 뉴스가 확확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 지수 역시도 변동성을 키워가는 이런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 방향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요. 일단 지금의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지수, 뭐 어떤 뭐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서 저는 영향을 받고 그것에 뭐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지수나 경기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주 뭐 이런 거죠.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수나 경기는 직선으로 갈 수는 없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꺾이는 부분마다의 심리가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좀 바꿔준다든지, 혹은 그 더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심리에 의해서 변동성들이 커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이야기가 아마 뉴스에서 가장 좀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림을 보면, 최근에 GDP를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뭐라고 할까요? GDP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뭐 괜찮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았던 것 같아 여태까지는. 근데 앞에 미래의 어떠한 예측치들이 분기별 어떤 GDP 추이가 좀 뭔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느낌의 어떤 예측치들과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노이즈들이 합체가 되면서 이게 이제 심리를 넘어서서 어떤 하락의 이것이 트럼프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거에도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노이즈 상황에서는 시장이 붕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노이즈가 갑자기 투매를 일으킨다든지 이랬던 것이지, 1년 정도가 넘은 이런 것이고, 이것의 결말은 시기가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한 노이즈는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보면 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좀 높이 올라가는 환율인데요. 지금 얼마인가요? 1195원. 1195원이 아주 몇 년 사이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계속 좋은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환율의 방향성이 이렇게 갈 때는 시장이 계속 좋았다가, 이렇게 환율의 방향성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긴 한데,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건 모르는데요. 환을 하는 쪽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꺾인다면 우리 시장도 좀 진전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도 좀 버릇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환율의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환율을 하는 애들한테 또 오늘도 물어보면, 야,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환율과 뭐 이런 것, 그 지수가 동시에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오는 것이지 누군가 먼저 선행하고 뒤따라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환율을 보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뭐 어떤 뭐 시그널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봐요. 먼저 준 시그널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고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우리 시장이 편할 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MSCI가 편입 미 이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비중이 늘리는 이런 과정에서 대형주들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봐도 좋은 시장이 될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고, 아마 다음 주에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는 공포 구간에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니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입장이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질 때는 만약에 2000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면 뭐 꼭 이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항상 좀 과거에 이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요거 말고 수급을 먼저 일단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연초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7조까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5조 5천억까지 불과 뭐 한 일주일 만에 5조 5천억까지 훅 빠졌거든요. 한 1.5조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이 날라갔는데요. 이것과 함께 볼 수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선물 쪽에 매수세, 매도세를 다 같이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2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거 말고 패시브 자금들이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우리가 보는 수급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긴 한데, 여긴 나오지 않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것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자금과 그 다음에 계속 좀 패시브 자금이 같이 플러스로 왔었는데요. 요 구간부터 지금까지 요 구간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애들은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조금 사는 방향이었지만 이 패시브 자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히 못 가는 이유가 혹시 이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이 그림을 많이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죠. 달러 환산으로 이제 보면 우리 지수가 지금은 이렇게 왔지만 사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연초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즉 2000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환율을 이제 더해서 본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 들어온 외국인들은 지금 손실 구간이니까 아마 이제 방향성을 틀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막상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베팅을 하는 애들의 특징은 부류가 좀 나뉜다라고 봐요. 단기적인 애들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은 환율을 그렇게 그닥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좀 우리가 그 책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의
의한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탈하는 것까지 연결되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좀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쪽 한 2월 언저리부터 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하락세로 전환됐던 것이 이렇게 들어 올라왔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이게 저는 어제 말씀드렸었나요? 좀 거래량들이 조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도 한번 실렸었고, 그때는 이 실렸던 자금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방향성이,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안정 이후에 방향성은 저는 이제 이쪽으로 잡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근데 그럼에도 지금 구간은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로 베팅을 해야 되고, 오히려 코덱스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적립으로 분할로 좀 적립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주식 그만하고 싶다, 뭐 도망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 문의들이 많대요. 그 회원관리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닌 그 분들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첫 번째 중에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가장 첫 번째 많은 게 그거래요. 그 테마주의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수도 계속 빠지니까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뭐 이건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요 언저리가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 언저리. 근데 지금 최근에 요 때부터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바닥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바닥을 확인할 때는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거래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나오진 않고 있고, 변동성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는 어떤 매수세 외에 파생 쪽과 패시브 쪽의 물량을 보면 공격적인 어떤 투기적인 파생 쪽에서도 물량이 꽤 많이 소진됐다라고 보이고요. 패시브 물량도 2월부터 한 3개월 가까이 꾸준히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 뭐 물량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뺀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많은 양의 물량들이 최근에 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마무리가 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데 더 이상 빠질 때가 있을까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그럼에도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는 매수하기에는 좋은 구간이고 정확히 시장이 이제부터 딱 방향성을 바꿉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고 하니까 지금 구간 정도면 분할 매수하면 어떨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실적에 대한 어떤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일단은 카페에다가 다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ROE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할게요. 현재고 내년, 일단 내년이라고 하면 ROE가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ROE가 18%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애들,
어떤 1차적인 어떤 종목을 했고 2차는 ROE가 이런 것이죠. 10에서 한 17 정도 사이에 되는 애들, 다만 현재보다 미래의 ROE가 증가하는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OE가 현재는 10이 안 되지만 7 이상인 애가 두 자리로 된 내년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예고된 예상되는 애들의 숫자를 뽑아보니 요쪽 애들이 43개, 그리고 요쪽 애들이 19개 종목, 5개 종목 해가지고 총 67개의 종목으로 좀 추려놨고요. 이 종목들이 수정 보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뭐 공시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빼든지 추가든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탈락된 종목들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중에서도 이거를 빼야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이 좀 흔들렸던 애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추이를 보면서 다시 이쪽에 넣던지 뭐 이런 쪽으로 할 거고요. 일단은 카페에 올려드린 67개의 종목을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 이렇게 종목명을 써놨는데요. 이제부터 여기에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 때마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꼭 체크를 해 놓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특히 43개 ROE가 내년에 꽤 높아질 애들, 얘네들의 종목이 43개잖아요. 얘네들이 아주 싸게 거래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아주 싸게 거래되고 공포 구간에 분할 매수로 좀 매수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뭐 한 2,000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추린 것이 분명히 아주 좋은 종목이고 막 성장을 하거나 주가가 올라갈 주식인데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ROE가 높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ROE를 높이기 위한 영업이익률이 높으냐라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출의 증가율에 따른 어떤 실적들인지, 결론적으로 EPS 증가율 역시도 PER보다 높게 나오는지, 이 이야기는 했지 않았던 것 같은데, PER이 현재는 높더라도 EPS 증가율이 이 PER을 넘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뭐 고평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서는지까지도 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특이한 어떤 악재가 있는 것들 부채 비율도 고려하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의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비중을 좀 이렇게 많이 분산을 해가지고 많이 싸질 때를 조금 매수 포인트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사실 매매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도 언저리 구간에서 뭐 횡보든 뭐든 한다면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이런 주도주, 대장주들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2,000개 종목 중에는 뭐 남북 경협주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많이 말하는 뭐 어떤 테마주들이 많이 있어요. 테마주들도 있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아주 우량한 회사들. 하지만 더 이상 성장은 멈췄지만 회사에 아주 돈이 많은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 정도에서 왔다 갔다 큰 게 하는 애들도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실적으로 자꾸 쪼아 나가냐면 통계들이 그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출의 증가율이 높고 이 순이익단들이 계속 성장하는 애들이 이 그 실적의 방향성이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항상 이 기준값으로 회귀한다라는 겁니다. 오르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오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출 뭐 ROE 이런 것들이 높은 애들이 아닌 일반적인 애들은 어떤 기준 평균값에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엔 부적합하지만 ROE가 일정 이상을 뛰어넘어 버리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거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냥 겁먹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보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과정을 겪겠죠. 이 안에서 최대한 월간 차트 정도의 기준으로 시세의 처음과 끝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간 차트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매하기는 너무 바쁘고, 월간 차트 정도의 흐름으로 매수와 매도를 정하고, 이 안에 주간 차트 상에서 눌림과 이런 것들은 조정을 이용한 어떤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다만 월간 차트에서도 이런 꺾임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든지 이익 실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월간 차트의 조정까지도 버티기에는 사실 무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월간 차트로 시세의 처음과 끝을 좀 보자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간 차트를 보면 만약에 뭐 여기 위에 보조지표를 만약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뭐 만약에 보조지표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요 정도를 하나의 어떤 시작과 끝으로 보자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도의 시작인 것이고, 그렇죠? 다시 여기서 다른 일반 개별 종목으로 해야겠네요. 보니까 만약에 네이버 뭐 이렇게 바로 보이는 네이버로 한다면, 월간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 올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갔을 때는 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월간 차트에서도 횡보, 방향성이 없는 이런 구간들은 사실 조금 피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지만 더존 비존 같은 경우를 보면 볼린저 밴드 이런 하단 구간이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 상단 구간 요런 자리에서 매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중심선 매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월간 단위의 추세를 좀 따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꺾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닥, 뭐 한 바닥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새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까다롭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것도 뭐 아주 훌륭하지만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주간 차트 역시도. 그래서 주간 차트보다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회사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좀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펀더멘털을 좀 믿고 어떤 노이즈를 좀 멀리 하고요. 좀 너무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뉴스가 너무 지금 혼탁하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